울분과 울분장애, 화와 분노, 울분 이런 걸 또 생기는 어떤 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올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범분노 장애를 조금 더 잘 다뤄보고 싶어요. 범분노 장애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실제로 그런 진단명이 교과서에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이름을 범자 붙여갖고 범분노 장애. 정신과에 범불안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이게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범 내려온다 하는데 범을 무서워하는 그런 범불안장애라고 해서 범을 무서워하는 병이 아니고 범사의 불안을 느끼는, 그래서 일반화됐다는 뜻, 영어로 따지면 generalized 된 것들을 일반화된 어떤 병을 범불안장애라고 하거든요. 그 범자를 그대로 따와서 범분노장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그럴 때 범분노가 있으면 범분노장애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기준을 따졌을 때 우리가 범불안장애는 한 6개월 이상 거의 대부분 삶에서 불안과 걱정이 있고 그 걱정과 불안 조정하기 어렵고 병이 나면 그걸 범분노장애를 하거든요. 그런 진단 기준을 그대로 따와서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한 6개월 정도 이상 생활하다가 화를 자꾸 내고 그 화를 조절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분노 증상이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범분노 장애 아닐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범분노 장애가 물론 다른 병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올 수 있다면 우울증이 먼저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아닌데 유난히 화만 많이 내는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 범분노 장애라고 부르고 싶어요. 물론 아직까지 연구가 돼서 의학계 검진을 거친 확실한 진단명이 아니라 그냥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 처음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그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병으로 가려면 이 병이 왜 생기고 그다음에 한번 생기고 나면 어떤 식으로 경과가 나오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죠. 또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화병이라든지 PTED 얘기했던 외상울분장애는 그래도 정리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국 중심의 공식적인 진단 체계에서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제한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 신종 분노장애, 범분노장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학계의 교과서에 실릴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세상에 이런 분노가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범분노장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 화가 난다라는 거하고 그건 분노죠.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공격성이죠. 요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요게 굉장히 다른데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붙어 있다가 떨어질 때 조금씩 다르거든요. 화병은 화나는 거 되게 억압해요. 내가 화가 나는 거 분노 억압해요. 그러면서 공격성도 억압합니다. 화가 났는데 눌러놓고 공격성 눌러놓으니까 그냥 꾹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시는 거죠. 너무 아픈 거죠. PTED라고 하는 외상울분장애라는 병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권리가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 불공정해서 그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세상을 보는 어떤 틀이 깨지고 나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사회적인 문제든 어떻든지 간에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보면 이 해결되지 못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갈까요? 이게 화잖아요. 화가 어떻게 될까? 그 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공격을 그 대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회 문화적 구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정치권의 문제, 세상이 불공정하게 생기는 문제는 어디다 화를 풀 데가 없어요. 공격해 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는 쌓여 있다가 방아쇠가 터지는, 그러면 그 공격성이 확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것들은 화가 솟구친다, 화가 폭발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노는 굉장히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센 감정이거든요. 이런 화병에서는 이 너무 센 감정을 억압해 놓고 눌러 놓으니까 쭉 누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르다 보니까 몸이 아픈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강한 감정을 좀 견뎌내서 좀 어려운 말로 승화, 좀 폼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게 뭘까요? 그게 한이죠, 한. 한의 정서로 뭐 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승화시키면 화병이 한으로 처리가 되면서 잘 처리가 되는데, 처리가 되지 못하면 몸이 아픈, 너무 강한 정서가 있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숨이 차고 두근거리고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뜨겁고 아프고 이런 어떤 이런 병원에서 나타나는 화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병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화병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안에 화병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분이 화를 좀 눌러놓기 때문에 잘 표현하지를 않아서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냥 괜히 이유 없이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뭐 어떤 다른 병이 있는지, 신체적인 병이 있는지 찾아보거나, 아니면 또 그런 병이 있거든요. 눌러놓으면서 나타나는 억압하는 신체 증상만 보이는 신체화 장애, 신체형 장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분노를 억압했구나, 화를 억압했구나 하면 화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분노 장애는, 이 화병은 확실히 화를 눌러놨는데, 범분노 장애는 이런 억압으로 또 화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라기보다는 화를 그냥 갖고 있는 거죠. 화가 늘 갖고 있고, 화가 가득 차 있고, 아주 억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감정이 중간중간에 확 나오는 거예요. 쉽게 잘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 같은 게 나타나고 어떤 것들이 확 표현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이게 원래 화병은 사실은 많이 문화적으로 억압되어 있었던 우리 어머니들, 여자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분노장애는 꼭 여자분들한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남자분들도 사실은 그 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 범분노 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여자들한테 많을까?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화병하고는 어떤 모습으로 다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고 알아보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